이제 사실은 뭐 이제 뭐 몇 번 안 들어오실 거야. 제가 이제 공방한다는 이야기도 뭐 문자로도 안 보냈고. 근데 이제 뭐예요? 포부 아담스님 또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네. 방송 창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우리 회원님들만 전부 다 거의 다 들어오셨잖아, 그지? 공개 방송에라고 문자도 안 보내고 거기다가 유튜브도 연결을 일부러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 몇 번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이제 먼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양방향 소통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회원님들 뭐, 이렇게, 제가 일본 하라는 거 하면 일본 하라고 이렇게 양방향 하는 게, 이제 내일까지는 괜찮고 화요일부터 안 하는 것 같아.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 때문에 14일부터 못 하게 되는데, 여튼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이따가 공개방송 끝나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또 오늘 종목하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면 상당히 종목 질의도 어렵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뭐 종목 질의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종목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올려놓을 거고 우리 종목과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MTN 어플도 다 깔고 계시죠? 응? 그게 이제 그 MTN 어플 안 까신 분은 까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MTN 어플을 다운받아서 안 받으신 분은 따시고 그래야 이제는 이전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장중에 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 올리고 카톡에다가도 올리고 하는데 문자는 잘 안 보냈잖아요. 이제는 MTN 어플을 까시면 거기에다가 문자도 자주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양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시장 상황마다 계속 보낼 거니까 그 점을 참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시죠? 그렇게 이제 이 양방향 소통을 못하는 게. 그리고 한 10월 중순 그 정도부터는 지금 MTN이 나름대로 자산 운용상가 뭐 투자 자문상가 뭔가로 바꾸면서 양방향 소통이 이게 이제 뭐 이 전문가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는 다 있다 했죠 자격증이 그죠? 근데 없는 사람 태반이야.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는 쪽은 이 양방향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능해. 사실은 양방향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 그죠? 지금 대부분의 증권 방송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른 방송국들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MTN이 가장 빨리 다시 양방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저도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걸 못하고 그냥 저 혼자 사라팔라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사실 그죠?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할 거라고. 하여튼 그런 회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더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죠?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어떤 증권 방송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빠르게 양방향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격증이 있는 쪽 라인 부분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시간은 제가 뭐 딱 특정할 수는 없고 아셨죠? 자, 금방 들어오신 분들도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시장가 오늘은 주말 저녁 방송은 원래 회원 저녁 방송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상황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흐름하고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장 상황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종목들의 흐름 부분들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공개 방송이라고 들어오신 분 때문에 특별한 걸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말에 저녁 방송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저는 세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울 종목 이야기는 안 하니까 종목 노출은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 비이성적인 시장 흐름 때문에 사실 월요일날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1997년 IMF 사태 때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때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죠? 그렇게 버금가는 시장 급락이 일본 시장의 급락과 함께 월요일날 나오면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사상 5번째 급락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월요일이었고 그 월요일에 우리는 화장품 종목을 집중해서 매수했고 그죠?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제 주도 흐름 종목 부분에 놓여져 있는 그런데 그런 섹터 부분의 주도 종목 부분이 가장 먼저 회복을 했고 그죠? 맞지 여러분들? 응? 월요일 같으면 다 죽을 뻔했는데 그죠? 지난 금요일 와 보니까 가장 좋은 섹터 종목이 화장품이었다. 그죠? 화장품과 조선, 방산, 그죠? 그리고 조금 힘은 좀 딸려졌지만 전력기기,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가장 시장의 중심이었고 힘을 발휘했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8월 10일 수출 데이터가 일정 정도 나왔어. 그 나온 부분에 세세함께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회원 전용 방송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no problem. 아셨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2, 4분기 실적의 발표 정점 흐름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7월 달의 수출 실적과 8월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쉽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미국 시장의 지난 금요일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다우가 0.5 보합권 그죠? 나스닥이 0.5% 상승 그리고 S&P 500이 0.5% 상승 반등을 했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이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예상대로 움직여졌어. 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는 큰 지표가 없었다. 그죠? 시장에 뭐 크게 움직일 만한 지표가 없었던 상황이고,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TSMC 실적 발표 정도가 중요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7월 매출이 전월 대비 24% 증가하고, 그러면서 뭐 나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1% 정도 상승했으니까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TSMC가 실적은 좋은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 외대 개발 지연, 그 이슈가 일정 정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그럼 뭐 예상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죠? 여기서는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요 저점과 120불 요 라인에서 박스권 등락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 부분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이제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의 섹터 상승 흐름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마감을 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미국 지수 예상을 우리가 그려놨었던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맞냐 안 맞냐야. 월요일 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그 기억나시죠? 월요일 날 그죠?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면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을 할 거다. 그죠? 그래서 하락 출발해서 요 부분 정도를 다면 그 다음엔 반등을 들어올 거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저점 만들고 반등 들어왔다가 수요일 날 음봉 하나 나고 그러면서 깨진 추세선을 지금 복귀하는 그 라인 부분에 도달했잖아. 이게 돌아 나와줘야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자리다. 근데 딱 지금 우리가 그려놨었던 그 위치대로. 그럼 이제 다음 주 주봉 흐름을 봐야 되는데 나스닥 주봉. 예, 신사케님 위에 거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주봉 흐름 딱 보니까 그죠? 여기를 갖다 놓으면 다음 주 여기서는 올랐다 내렸다 할 타이밍에 놓여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봉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마디, 그죠? 큰 마디 하나, 큰 마디 2개 이상의 과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두 마디를 만들어놨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서 급반등 그리고 눌림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락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었던 니케이의 모습, 그죠? 니케이의 모습도 사실 이 파란색 부분, 과하게 하락한 부분, 그죠? 그러면서 되돌아 나왔고, 지금, 자, 일본 시장을 보면 딱 그 추세 라인, 그지? 그거를 복귀를 하느냐 하는 그 위치에 딱 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그림대로 시장이 움직여줬다라고 보시면 돼.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과한 마디 하나, 그리고 그 마디에서 더 오버슈팅된 부분은 회복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죠. 그죠? 대만도. 여기는 뭐, 과하게 떨어졌었던 지점이고, 다시 되돌아왔잖아. 그죠?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가 외바닥 상태니까 요 어디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코스피 지수. 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지금 과하게 하락했었던 부분이 이렇게 과하게 하락을 했지. 그죠? 그래서 2600포인트 라인까지 반등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음봉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제 과한 매도 이후에 리바운딩이 들어왔어.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수가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죠? 지수가 빠르게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시장이나 대만이나 미국의 공통점이. 어떤 섹터가 세게 움직여야 지수가 빠르게 여기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세게 다시 더 2700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가요? IT. 큰 흐름에서 맞아. 의상 큰 얘기니. 반도체. 그죠? 반도체 AI. 그러니까 AI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죠? 왜? 미국 시장에서 AI가 주도하면서 올라왔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도 AI HBM이 주도해서 올라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AI HBM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뭡니까? 아, 네가 가냐? 그러면 반도체 전반도 좋겠지. 하고 올라갔던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죠. 그죠? AI가 올라간다고 반도체를 사면 큰 코 당한다. 그죠? 실적도 없이 개나 소나 AI 올라간다고 반도체 소비장을 사면 죽는다. 그죠? 그래서 5개 실적 관련 섹터. 그게 뭡니까?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그죠? 그리고 밸류 관련주. 이쪽으로 공략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죽은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왜 빨리 올라가면 안 되냐면 지수가 여러분들은 여기서 팍 올라가면 IT가 올라가야 돼. 그죠? IT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지수만 올라가. 그러면 그죠? 지수만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다른 코스닥의 종목 부분들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전혀 반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거 잘 알아셔야 돼.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냐? 그러면 지수가 빠른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죠. 자, 코스닥 지수는 시장이 급락하기 이전에 이 추세대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 그래서 코스닥 쪽에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접근하면 안 되는 라인. 이렇게 이미 시장이 하락하기 이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죠? 왜냐면 요 수렴하고 있는 구간을 이미 깨려고 징조를 보였었어. 그만큼 허약했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면 자, 거래소 지수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면 거래소 지수가 급락하기 이전 여기지. 이때 거래소 지수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2750, 2800에 놓여 있었고 여기 7월 말에. 그죠? 7월 말 위치가 여기잖아요. 코스닥은. 그죠? 거래소보다 하향 추세를 이미 갖고 있어서 톡하면 떨어질 흐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 항상. 그죠?
금투세. 그죠? 금투세 여러분들 별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 누누이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진성준 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이 부자 감세다고 금투세?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그죠? 진성준이가 이야기하는 금투세는 초부자 감세. 지네들하고 연관 있는 사모펀드의 세율을 깎아주기 위한 세금이 금투세다.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래소는 누구? IT 쪽, 그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고 레벨업 관련해서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거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는 금투세와 연관돼서 개인들의 큰 자금들이 계속 나가는 입장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과하게 월요일 날 얘네들도 떨어졌지. 그죠? 그래서 이전 715% 라인들을 깨면서 내려온 부분이 지수 과하게 하락한 지점이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이 코스닥 쪽에 투매성 물량. 그게 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래소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의 신용 매물이 여기에서 털렸기 때문에 급한 매물의 소화 과정 때문에 요 하락 국면에서 되돌아나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바닥이지만 나왔고, 이제 코스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금투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돼. 아시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시행, 그죠? 수정 보완, 그리고 1억 한도 확대 이렇게 조금 개편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죠?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친문 우리가 이제 친문파란이거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친명계가 아니라 친문, 그전 문재인 정권 때의 그 흐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오해에 살까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아시면 뭡니까? 디스커버리 펀드, 라임 사태, 그죠? 옵티머스 사태, 이게 다 펀드 문제잖아요. 그게 다 어느 정권에서 나왔었던 건지 아시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여튼 그런 펀드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펀드에 일정 정도 사모펀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 그게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거니까, 금투세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금투세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 감세라며. 그죠? 금투세 폐지를 하면 부자를 감세해 주는 거라며. 그런데 초부자인 사모펀드를 감세를 시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뭡니까? 그 이야기는 더 그만하고, 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이후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여튼 상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수급적 요소 때문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약했었던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의 신용 부분이 털리면서 급반전을 일으켜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 날 급락할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그대로잖아. 그죠? 아프게 떨어졌지만, 그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급매물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죠? 회복도 빠른 급반전을 가져온 게 코스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은 갭을 못 메꿨어. 그죠? 갭을 못 메꾼 부분, 요 갭을 메꿔야 정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도직구에 나가서도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먼저 저 갭을, 월요일 갭 하락을 메꾼 종목 섹터들이 주도 종목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종목이, 세 개 종목이 다 월요일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올라온 배경이 이미 저 갭을 메꿨기 때문인 거예요. 화장품 쪽에서 실적 있는 쪽은 다 메꿨잖아. 조선하고. 그죠? 금요일날 비록 조선이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흐름을 함께 갖고 있는 거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우리 회원님들은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차트는 다 보이고겠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논란이 됐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가장 핵심사항 한두 가지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지금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죠? 제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미국 시장의 여러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급락을 일본과 했었던 부분이 미 경기 침체 논란의 시발점 3회 법칙이다. 그죠? 이 3회 법칙 때문에 미국 실업률과 3개월 이동 평균치 추이 부분에서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이 이론, 이게 이제 3회 법칙인데, 이게 로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매매에 이 법칙이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10번을 맞췄었던 아주 신뢰성이 높은 법칙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고리즘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것이 도미노 파장을 일으켰던 게 월요일 사건이다. 그죠? 일본이나 우리 시장. 그런데 경기 침체 아니다. 아셨죠? 그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도직구에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되고, 이미 수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올라서 보시면 되고, 이건 말고, 자, 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지금 우리 형님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들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도직구 타임에서도 이미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넘어간다. 아셨죠? 왜냐면 시황을 알아야 왜 지금의 섹터에서 그런 섹터가 움직이고, 그 섹터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니까. 하반기에 경기 소폭 둔화는 예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침체는 아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 중에 요 지표를 하나 보시면 돼. 요게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소폭 침체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제가 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도 종목, 주도 섹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종목 쪽은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지표,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 ISM 제조업 지수.
그죠? ISM 제조업 지수 빨간 라인이 내려왔잖아. 그죠? 그래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쇼크를 받으면서 46.8. 그죠? 내려와 있죠. 요 내려온 선상을 쫙 보게 되면 작년이나 비슷하지. 빨간색에 2023년 요때도 46, 46, 뭐 47, 뭐 이랬다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올해,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반짝했다가 다시 작년 2023년하고 비슷한 위치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정도라고. 이미 중국이 50 이하에 있고, 그죠? EU가 50 이하에 있고, 그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뭐예요? 중국 경기 우려보다 나쁘다라고 했었던 거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 그러니까 ISM 미국 경기가 새삼 뭐 엄청나게 좋았다가 내려온 거 아니단 말이야. 착각을 하는데 무엇을 착각을 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이 올라갔었던 시장 지수를 그죠?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제조업 지수가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갔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기 민감주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거야. 미국에 올라갔었던 핵심은 뭡니까? 미국 시장의 AI 새로운 성장 산업의 등장. 그래서 AI에 의한 상승이 컸고 그걸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올라왔었던 거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에서 AI가 올라가니까 AI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쪽.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테크인. 이렇게 HBM 연관 반도체가 올라왔던 거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도 나도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면서 반도체 소비량까지 곁다리로 산 흐름이 박살난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죠?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산업 그런 쪽으로 올라온 거지. 그래서 미국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뭡니까? 나름대로 설비 투자를 확대했었던 전력기기가 AI랑 붙으면서 더 오버시팅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서방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그죠? 그래서 조선, 그래서 방산. 그죠? 그게 다 그런 쪽에 이건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섹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화장품.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뭡니까? 화장품은 이제는 중국에서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개판으로 나왔잖아요. 왜? 중국에서 철수하고 중국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거기서의 적자가 엄청나게 심화돼서. 그죠? 그러니까 화장품 수출은 크게 늘었는데 2, 4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이 수출이 개판으로 나왔다는 건 인디 브랜드 쪽 기업들은 수출이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쪽 화장품 쪽 부분이 그 수출 실적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에 서방국가 미국 시장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미국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도 경기가 좋아서 올라왔던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소폭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과 연관해서는 뭡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화학이니 철강이니 중국 산업과 연관된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은 박살나고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서 친환경 쪽이 또 박살나고 있었고 그죠? 유럽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서 수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은 다 안 좋았잖아. 의류나 섬유, 의류 쪽도 다 안 좋았고. 그죠? 경기를 반영하려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여러분들 경기가 좋으면 뭐가 올라야 돼요? 경기 민감주 쪽이 올라와야지. 경기 민감주가 뭡니까? 경기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재, 소재, 건설 이런 것도 다 올라와야지. 우리는 이미 경기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오지 않았던 거야. 떨어지고 있었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런데 왜 미국이 조금 더 침체될 가능성에 휘청휘청거리냐? 수급도 안 좋아. 거기에다가 미국 경기 너마저 더 안 좋아진다면 기댈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더 박살날 수 있는 흐름으로 내려왔던 거지. 그러니까 옥과 석을 분명히 구분하는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려진다? 틀려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많이 떨어진 종목은 그지? 시장이 요번에도 아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급락하는데 봐주지 않더라. 그죠? 카카오 네이버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급락에 뭡니까? 봐줘요? 안 봐주잖아. 그죠? 오히려 돌아오는 건 실적이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기 지표는 침체가 아니다. 미국 시장도. 왜? 3분기 GDP 성장률이 2.8%. 응? 3분기 GDP 성장률이 2.8%예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 GDP 성장률이 좋고 막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신성장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동안 미국 시장이 AI가 급격하게 올라왔었던 거에 반작용. 거기다가 달러 트레이드 엔과 관련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차이 스프레이드 그러니까 엔화와 달러의 스프레이드 차이가 줄어드는 과정 그 속에서 급격한 알고리즘 매매가 진행된 게 월요일 그죠? 그런 하락이었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큰 위험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죠.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할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급락할 때 엘레강스 홍님이 말씀하셨었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혹시 핵 쏘면 어떠냐? 어떡하냐? 막 이랬던 얘기. 이란이 핵을 쏘면 어떠냐? 그런 견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핵을 사용하는 건 글로벌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공멸이기 때문에 누가 핵을 쏠 거다. 이런 가상을 하고 가정을 하는 건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 순간 주식을 갖고 오버나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확률이 떨어지고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은 할 수가 없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해? 내일 뭐 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이런 가정을 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 그 확률이 떨어지는 거, 비이성적인 확률을 갖고 있는 상황은. 그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본다. 그죠? 그렇다면 그냥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듯이 그런 정도의 국지전 뭐 그런 정도라면 그걸 가지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죠? 잠시 노이즈를 제공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침체의 트리거 뭐 이런 것,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결론만 딱 이야기해드린 거야. 그죠? 절대 노이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이 높아진 4.3%로 높아진 요인 그게 뭐 노동 공급의 증가 때문이다. 그죠? 노동 공급의 증가. 그게 요인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없고 또 그 속에서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뭐 이런 그 당시 7월에 그죠? 태풍 영향 그런 부분도 작용했고 사실 이 기후 변화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뭐 중국도 뭐 토네이도가 막 날리고 그랬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은 어느 나라든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주말에도 보면 일본의 뭐 지진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 부분에 뭐라 그럴까? 위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뭐 인천에 전기차 화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대 여론 재생산하는 건 큰 문제예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번에 그 전기차에 화재가 나니까, 그죠? 전기차에 불이 무진장 많이 난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연기관차도 화재가 무지 많이 나, 여러분들.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로 보게 되면 내연기관차가 한 1.9건, 1만 대당 1.9건 정도 돼요. 2023년 기준 전기차가 1.3건. 이해되세요? 오히려 화재의 발생 확률은 내연기관차가 더 커. 다만 이제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건수로는 내연기관차의 건수가 더 많다. 그죠?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지금은 원체 노이즈 업황이 안 좋은 부분이긴 해도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혹자들이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 0.5%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9월 달에 0.75% 인하해야 된다. 막 이러면 그건 더 위험한 거라 그랬죠. 제가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금리를 서서히 내리는 단계가 돼야 일본의 엔화 강세도 서서히 진행돼야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금리를 막 서둘러서 긴급하게 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반등을 못 해준다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리를 빨리 미국에서 많이 인하해야 된다. 많이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서히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후 연착륙이 가능하게끔 속도를 잘 맞춰주는 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부분으로 보더라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CPI 헤드라인이나 근원 CPI도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7월 달에 파월이 0.25bp 살짝 해줬으면 그죠? 살짝 해줬으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아지고 그러면서 나름 지금 미국 카드 연체율이나 뭐 이런 이 연체율에 대한 이런 그 금리 고긴축에 의한 이 병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그거 한 거지. 미국은 9월을 시작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저는 9월에 7월에 안 했기 때문에 0.5% 정도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거 보는 거고 그런데 금리 인하를 미국 시장에서 9월에 0.5% 인하하고 11월에 0.25% 인하해서 올해 0.75%나 저는 0.75% 정도 인하하면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야 1% 정도 그래도 중금리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죠? 0.5, 1% 인하해도 4.25에서 4.5%야. 그건 중금리야. 그죠?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걸 연착륙시키는 거야. 여기에 답이 있어 또.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야. 왜? 착륙하는 걸 정착륙. 그죠? 어지럽게 착륙할 걸 부드럽게 착륙시킨다는 의미지 경기를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비행기가 그죠? 착륙하는데 우퉁부퉁 요란하게 정착륙할 거를 연착륙한다고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지 착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경기도 마찬가지다고.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을 저는 전혀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고 적어도 3.5%대 이하로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돼야 시장의 유동성을 개인 유동성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2%대 이하로 들어와야. 그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서 금리의 인하에 2분의 1 이상 금리 인하의 시점이 2분의 1 이상 지나가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향후에 한두 차례만 더 금리 인하하면 더 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단계 그런 부분이 와야 저는 경기 저점이 온다라고 보거든. 그때 가야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인하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의 공략을 지속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와 해리스 이 관계 속에서 트럼프가 총격, 사실 이번에 월요일 날 일본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트리거를 제공한 건 사실 트럼프 총격이야. 응? 트럼프 총격당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뭡니까? 파월 연준에게 협박했고, 그죠? 그러면서 일본이 BOJ가 7월 31일 날 금리를 예상치 않게, 왜? 계속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62엔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이 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7월 11일 고점일 때 7월 11일 날 미국 시장 엔비디아 고점, 그리고 7월 11일 날 일본 엔화도 약세, 최약세 162엔까지 갔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 다 고점 찍은 게 7월 11일.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7월 31일 날 예상치 않게 BOJ가 금리 인상하면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세게 진행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3분기 지금 이후에도 트럼프와 해리스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워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네들이 중국을 얼마만큼 견제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따로 견제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 지금 맘 편하게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난 기다릴 거야? 그리고 기다리다가 카카오도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죠? 17만 원에서 10만 원 떨어져도 기다리고 5만 원 떨어져도 계속 기다리다가 골로 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죠? 확실한 모멘텀을 주고 확실한 구조적 성장을 갖지 않으면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올라오는 시장은, 그죠? 유동성이 크게 보강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라고. 개인 유동성이 세게 보강돼야 되는데, 그걸 유동성, 수급이면 수급. 그죠? 아까 금투세 얘기도 했지만, 수급이면 수급. 개인 자산 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선택적으로. 그죠? 선택적으로 실적과 성장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옛날에 미국 시장에서 니프티 피프티 장세. 그래서 50여 개의 종목만 계속 올라가던 타임. 그런 흐름들처럼, 그죠?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러한 현상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큰 변화, 그죠? 계속 금투세 시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뭡니까? 우리나라 금투세 시행한다면 제가 전문가로 확 때려칠까라고도 고민해. 왜? 답이 없다라고 보거든, 대한민국은. 그죠? 선진 국가도 아니면서 무슨 이 의린 국가가, 그죠? 경제적으로 수출 의린 국가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박살난다, 시장. 그제? 여튼 그런 흐름들의 변화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흐름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종목별로도 시장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 그 종목 차별화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라고. 자, 미국 시장 아까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었잖아, 실업률에 대해서는. 그죠? 그 얘기야. 그 얘기를 이렇게 차트로 이쁘게 설명해 놓은 거야. 무슨 노동 시장의 공급 우위, 그 부분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 거고, 해고를 많이 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가 아니다. 2008년과 2024년 이때와 차이가. 그죠? 저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때 엄청나게, 그지? 엄청나게 매매를 잘했어. 2008년 5월 말 그때 1842포인트에 전 종목을 다 매도했으니까 유대한 매도라고. 그리고 892포인트에 떨어졌어. 이번에는 하나도 매도 안 했다. 오히려 화장품을 더 사라랬다. 그죠? 우리 내려오면서 화장품을 정말 맞죠? 그죠? 다른 종목 하나 줄여서 화장품을 더 샀잖아. 그 변화가 없어. 왜? 실적이 내어주고. 이번 주에 신고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자고. 아셨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간다. 다른 여타 내용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요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요거는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지. 그죠? 이번 주에 이제 예상 스토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초 월요일 날 급락, 그리고 화수목금 전체적으로 찔끔찔끔씩 반등하는 흐름을 글로벌 시장이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와 어떤 흐름들이 좌지우지할 거냐? 일단 실적 부분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를 하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죠? 아직 자,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은 공개 방송이라고 특별하게 종목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황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매주 일요일 날 회원님들께 방송하는 내용의 일부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다. 그죠? 자, 이번 주 주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일본하고 태국은 월요일 날 휴장이고, 그죠? 크래프톤이나 동양생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외에도 종목들 많아. 요 두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주요 종목들도 12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요 어느 타이밍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기 종목,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 다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 제가 올려드려서. 그죠?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런 가운데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좋게 나오냐,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좋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죠? 나쁘게 나오면 내가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되고, 좋게 나오더라도 이미 선반영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단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볼 거냐, 이 선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요 마감 이후에 울 종목과 관련돼서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13일 화요일 날, 그죠? CJ, JJ당, 하나생명, W게임즈, 홈디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줄줄이 사탕으로 또 꽤 많이 나와. 거기다 이제 MSCI 8월 분기 리뷰,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 그죠? 그리고 14일 수요일 날 삼성화재 보험주들의 실적 발표, 금융주, 메리츠금융주 실적 발표, 그죠? 거기에 이제 텐센트, 그리고 7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7월 CPI가 지금 6월, 그죠? 6월 달에 3.0%인데 예상이 2.9%. 그러니까 조금 낮아지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주는 디스인플레이션 지표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 뭡니까? 이 7월 그거와 관련돼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돼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보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전월비 0.2% 정도 거기에 이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드라이빙 시즌 진입으로 인해서 운송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를 상승시킬 거다라는 거고 예상인 거고, 이제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리테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둔화 추세.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유가를 봤었잖아요. 그제 유가가 지난주에 뭐 후반엔 반등을 했어도 계속 80불 이하, 그죠? 70불에서 75불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는 조금 뭐 반등할 수 있어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금리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고, 그죠? 15일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광복절로 휴장이잖아요, 그죠? 한국 인도가.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보면 목요일이 휴장이니까, 그죠? 월, 화, 수. 그런데 미국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으니까 뭐 월요일장, 우리 시장은 뭐 금요일 날 먼저 선행적으로 반등하고 조금 조정을 보였으니까 월요일 강세. 그런 가운데 목요일 날 휴장이니까 화, 수. 요쪽은 그죠? CPI 발표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그죠?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쫙 뽑을 때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수요일 날 목요일 뭡니까? 휴장, 요걸 앞두고 눌림을 제공하면 다시 단기적으로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일자별 흐름을 조금 이 종목들이 지난주 강하게 3, 4일, 4, 5일 올라왔으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다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장중 조정으로 바라보고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종목마다의 흐름들로 예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죠? 15일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의 우리 시장은 휴장이지만 미국의 7월 소매 판매하고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그죠? 이번에는 소매 판매 미국이나 중국이나 조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하면서 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건 중국 부분에 있어서 수출도 조금 안 됐고, 그죠? 그리고 수입은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중국 경기에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7월 소매 판매가 조금 늘어야지 그나마 중국의 중국 비중이 높은 이 한국 섹터 부분도 도움을 받을 거니까 소매 판매가 지금은 이제 좋게 나와야 돼. 이전에는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좋게 나오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못할 뭐 이런 상황 흐름으로 봤다면,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배드뉴스, 경제지표가 배드뉴스가 나와야 좋은 시장 반영을 하는 굿뉴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금리와 연관된 지표 부분은 충분하다. 금리 하락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 특히 고용이나 그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의 지표는 좋게 나와야, 좋은 지표가 나와야 시장이 좋게 반영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이제는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024년 연간 순이익 예상치 전주 대비 0.3% 하향하고 있지만 섹터 딱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화장품, 의류, 디스플레이, 조선 이쪽은 증가하는 쪽,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죠? 이런 변화, 이런 부분들은 종목마다 이제 조금씩 단기적인 부분하고 중기적인 부분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아까 그 경제지표뿐만이 아니라 이 연은 총재들의 이야기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고용시장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이 12일, 13일쯤에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12일과 13일.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현금 부정을 조금 만들었다가 다시 살 건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존 이 종목 섹터 부분, 섹터 종목 부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우리 회원님들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딱 그 종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섹터에 있어서도 앞으로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이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에 따라서 실적 흐름 부분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쫙 보시면 뭐 큰 종목 몇 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뭡니까? 시장 지수가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지? 왜?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가서 지수를,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가서, 우리도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었잖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세게 올라가야 시장 지수를 끌어줄 수 있는 거야. 왜? 미국 시장의 지수 역할을 세게 하는 쪽은 엔비디아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엔비디아 차트 보셨죠?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 갔니? 없어졌니? 어휴, 또. 그걸 보면 알지. 그죠? 자, 엔비디아가 이 차트로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8월 28일 날, 그죠? 얘가 시장을 주도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엔비디아보다 못한 반도체, 그냥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은 그냥 급락하고 수직 낙하했고, 그죠? 차트가 수직 낙하했잖아요. 160불에서 뭐 80불 근처까지 반토막 났잖아. 우리나라 반도체 소비장이 이렇게 반토막 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등인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니까 반도체 쪽 라인이 큰 폭으로 먼저 조정받았어. 그러면 얘가 8월 28일 날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저점 나왔고, 그러나 저점은 나왔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는 크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 등락을 펼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확률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다시 되돌아나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박살나는 거고, 그 실적 발표 전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100불에서 115불 요 정도에서 횡보하면서 8월 28일 근처까지 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 보름 기간 이상을.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 시장에 하이닉스가 세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고 세게 내려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지만, 그지? 범위는 여기서 이 범위일 거다. 여기 저점 범위,
이범이, 요 개파락에 있었던 이범이, 그죠? 그러면 뭐예요? 18만 5천 원에서 여기 18만 5천 원, 뭐 15만 원, 그죠? 18만 5천 원과 15만 원 내에서 박스권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 엔비디아가 8월 28일까지 못 움직이니까, 그죠? 그럼 미국 시장에서 시장 지수를 세게 올릴 수 있는 기술주들의 힘 자체는 제한적인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지수 자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라인이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되시죠? 지수가 급락한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2,700을 되돌릴 수 있는 힘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28일 전까지는. 그러면 그 속에서 8월 15일, 8월 14일까지 실적 발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응? 큰 모멘텀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욕심을 갖느냐, 그제? 어떤 부분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의 섹터 부분들이 또 나오는 거라고. 그제? 자, 현대차, 기아. 그죠? 이 차트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차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야 박스권 차트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었던 조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월요일 개파락을 다 메꾼 자리들. 그죠? 조선,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메꿨죠. 그죠? 월요일 개파락 다 메꿨고. 많이 올라갔다고 월요일까지 급락을 같이 맞았지만, 그죠? 되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좀 하겠지만, 방산 쪽은 양호하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충격을 세게 받았지만, 좋은 종목들은 신고점을 돌아서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적, 섹터에 내에서 실적이 좋은 쪽이나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예상치 않게 CS인드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 그죠? 이런 눌림 주면, 행여나 이 위치를 눌림 주면 사는 쪽으로 바꿔서 봐야 되잖아. 왜?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그죠? 눌림 주는 쪽으로. 실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게 급반등하겠습니까?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호텔신라 이런 쪽 라인들 낙폭과대에서 반등했다고 크게 올라갈 부분 아니고. 하이브, 그죠? 회사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방시혁이 돌아다니는 건 그것까지 얘기할 거 아니고 개인 사생활이니까. 그런데 회사 사장이면 사인이 아니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애들이 올라갈 그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명확하게 행여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죠? 화장품, 이런 화장품과 미용기기 이런 쪽은 신고점 냈잖아. 이렇게 파마 있었지나. 그죠? 시장 떨어져서 충격을 월요일날 같이 받아도 실적 좋은 거는 돌아 나오잖아요. 그런 걸 고르시라고. 그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올해 내내 화장품 쪽에서 실적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야. 그죠? 제가 여기다 유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뿐이고,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그죠? 신고가를 내잖아. 그게 왜 올라가는지를 명확히 알면 8월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월 얼핏만 이야기해드리면 수출 8월 1일에서 10일까지 기초 화장품 쪽 라인의 잠정 수출은 최고야. 최고. 4, 5, 6월, 7월. 7월 달이 10일, 1일에서 10일치까지가 그죠? 6월 달에 조금 주춤했는데, 그죠? 4월 달에 피크. 4월 달에 피크 찍고 5월 달에 조금 내리고, 그리고 6월 달에 조금 내리고, 그랬다가 7월 달에 4월 달보다 더 수출이 늘고 8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은 더 높아졌어. 그런 수출 데이터를 봐야지. 그죠? 그런 산업이 몇 개 있냐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 그죠? 화장품 쪽이 아닌 거, 아모레압시피, LG생활건강 이런 건 아니고. 그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인디 브랜드 쪽에서 그죠?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겁나는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수출 흐름의 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거 다 팔고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다른 데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흐름이다. 그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제 전력기기도 매수해 볼 만한, 내릴 때 매수하는 타임 부분까지도 왔고. 그죠? 이제 LNF나 이게 이제 실적 개판으로 나왔고, 그동안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그죠? 얘 실적 개판이다. 양극재에서 최고 개판. 그죠? 600억 정도 적자 날 거라고 봤는데 800억 정도 적자. 그죠? 그러니까 계속 신저점을 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신저점 냈으니까 또 한번 반등 나올 만한 위치이긴 한데, 그죠? 아직은 업황이 안 좋고, 해리스가 트럼프를 확실하게 위에 서는 흐름 부분이 전개가 돼야지. 그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미국 시장, 서방국가, 특히 그쪽으로 수출이 잘 되는 수출주 흐름 부분으로 계속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리고 종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께 다 이야기를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하고, 왜냐면 우리 종목 부분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오늘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지금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도 이제 지금 요 방송 끝나면 일단은 나가고, 아셨죠? 그리고 10시 12분인데 10시 15분부터 다시 우리 회원님들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 우리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이제 공개방송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일 우리 회원님들하고 어떻게 일요일날 저녁 방송을 하느냐, 거기에 우리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만 안 하고는 이런 식으로 저녁 방송을 하는 거예요. 시황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없어. 그렇죠, 회원님들? 평소에 이야기하는 게 일요일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끊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회원님들은 15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